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복TV의 나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청약 통장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통장 종류에 대해서는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가입 가능한 건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입니다. 그리고 청약 저축이라든지 청약 부금, 청약 예금 통장은 지금 가입이 불가능하니까요. 이거는 일단은 어떠한 통장이었는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약 저축 통장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 그러니까 공공이 그 발주하는 그런 그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만 넣을 수 있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힐스나 뭐 민간 분양 이런 거 말고 국민주택만 넣을 수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 통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민영인데 이것도 구분이 되는 게 청약 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 85제곱미터 이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34평 이하만 민간 분양에서 할 수 있는 그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예금은 85제곱미터 면적에 상관없이 예치금에 따라서 뭐 서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500만 원을 예치해놨다라고 하면 전평형 다 가능한 통장입니다. 이 청약 예금 통장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청약 부금하고 예금하고 구분하고자 하면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4평 이하로 민간주택에서 힐스테이트에서 만약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청약 부금 통장은 34평 이하. 근데 힐스테이트에서 만약에 34평을 분양을 안 해. 만약에 거기가 없어 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40평대밖에 없다라고 하면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청약 부금에서 청약 예금으로 전환.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약 부금 통장을 굳이 들어놓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고 뭐 예전에도 뭐 매스컴에서 한번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청약 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중소형 평형대만 그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통장인데 아무래도 중소형 평형대라고 하면 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넣는 평형대인데 거기에 따라서 경쟁률이 가장 높아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25평이 가장 뭐 요즘에는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25평, 34평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청약 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점이 경쟁력이 안 된다고 뭐 싶으시면 청약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아무래도 뭐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걸 따져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청약 부금에 있어서 경쟁력이 뭐 예를 들어서 가점에 경쟁이 없다고 하면 예금으로 전환을 하셔서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청약 저축도 마찬가지예요.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만 넣을 수 있는 통장인데 공공 분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일례로 가밀지구라든지 요번에 했던 기분양됐던 가밀지구를 예를 들어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이 뭐 80% 정도 빠져요. 그럼 나머지 일반 공급이 20%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당첨자 선정 방법이 누적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불입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럼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회차 하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회차 해도 당첨권이 아니고요. 가미 같은 경우는 뭐 150회, 160회, 170회 뭐 그리고 경기 기타 같은 경우는 180회 이상이에요. 그럼 1,8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뭐 15년 이상, 16년, 17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약 저축이 공공 분양을 꼭 노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특별 공급에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하시면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하셔서 민영주택에 청약을 도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청약 저축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다리시면 아무래도 청약이 지칩니다. 청약도 당첨이 돼야 좀 뭐 기대라도 하고 그리고 뭐 물량이라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계속 넣을 수 있는 물량이 많으면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으면 계속 청약할 마음도 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매번 떨어지고 그리고 경쟁이 없다고 계속 해서 매스컴에서 떠들고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짜리 통장은 뭐 아직도 5년 6년 더 넣어야 된다고 하고 근데 계속 가면 갈수록 집은 이사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들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공공분양 노렸다가 공공분양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계속 떨어지니까 지치셔가지고 이때는 이제 예금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예금으로 전환을 할 때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게 예금으로 전환했을 때 그때 내 가점 예금으로 전환했을 때 가정하고 가점도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청약 부금도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청약예금에서 다시 청약저축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청약저축에 있어서 공공분양, 어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해서 저기 지역 선정해가지고 내가 공략할 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쯤 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옆에 타 단지 보고 불입금액 이 정도면 당첨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나도 거기에 대비해서 적용시켜서 요 나올 단지에 대해서 딱 해서 내가 뭐 한 16회, 뭐 160회, 170회 해가지고 뭐 1,800만 원 이상이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갖고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일반 예금으로 전환했을 때 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뭐가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어차피 같은 민영이기 때문에, 같은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민영 분양이기 때문에 굳이 85제곱미터 이하 뭐 자금 여력도 따져보셔야겠지만, 어쨌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자금 여력도 되시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굳이 안 하고 큰 평수도 뭐 되신다고 하시면, 여건이 되신다고 하시면 예금으로 전환을 하시는 거를 제의 아니면 뭐 추천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 개 통장은 가입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 종합저축, 지금 통장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종합저축에 드셔가지고 여기에 가입하셔가지고 하루빨리 통장 가입기간 가점을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당첨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 이제 그 불입금액이 아니고 이제 그 지역별 예치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건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했다.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34평만 난 늘 것이다.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거든요. 만약 청약예금 그 가입자라고 하시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9억 원 이하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102제곱미터는 한 40평, 39평 정도 되는데요. 평당 2,500만 원짜리, 핫한 지역은 한 2,500만 원 정도 이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소 한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결론은 청약예금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년 거주했다라고 하면 600만 원 정도는 가입을 예치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 정도에서 400 정도, 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대비해서 금액이 작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 예치해 놓는 게 하나의 뭐 그 나중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나고 해서 그때 막 부랴부랴 뭐 그때 예치를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그냥 400만 원 정도, 뭐 자금의 여유가 되시면 400만 원 정도 예치해 놓으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부담이 되시면 한 600만 원 정도는 최소 요 정도는 예치해 놓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부금은 말 그대로 한 요 정도만 뭐 지금 돼 있는데, 저는 청약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하시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전환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 저축이라든지 예금, 부금, 여기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뭐 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하실 때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환을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청약의 종류, 청약 통장의 종류와 그리고 청약 저축에서 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 부금에서 예금을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청약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기초가 되는 내용도 조금 뭐 말씀드릴 거고, 청약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